여행을 즐기던 한 프랑스 여성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얼마 전 중국을 여행했다가 최악의 경험을 하고는 다시는 아시아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공항에서부터 마주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줄 서는 모습에 학을 떼며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까지 말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무엇을 봤길래 이러는 걸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마리입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정말 즐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몇 년 전 중국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중국은 혼잡했고 줄을 서는 개념조차 없었어요. 택시를 타면 바가지 요금이 기본이었고 시장에서는 가짜 물건을 속여 팔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리에선 서로 밀치고 새치기가 당연하게 이루어졌죠. 저는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며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바로 옆 나라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중국과 비슷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 동료 중 한국인이 한 명 있거든요. 저는 프랑스의 한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고 수민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어요. 수민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 옆 나라라는 것 외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고 수민을 그저 친절한 동양인 친구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줄 서기 문제였습니다. 그날 수민과 함께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한 후 저는 그녀와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수민은 너무나도 똑바르게 칼같이 줄을 서는 게 아니겠어요? 프랑스에서는 줄을 서더라도 대충 흐름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공항이든 기차역이든 심지어 가게 앞에서도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가겠다고 앞으로 조금씩 파고들어도 대체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죠. 그런데 수민은 한 발자국도 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줄과 줄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도 그녀는 절대 밀쳐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새치기를 허용하지도 않는 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저 가만히 차례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차례가 다가왔는데 뒤에서 허둥지둥 뛰어오는 한 남성을 보고는 슬쩍 자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수민, 너 지금 새치기 당한 거야.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그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아냐? 급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분명 손해보는 행동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자신의 자리는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줄을 서도 적당히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요령이고 너무 순진하게 서 있다가 밀려나면 그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수민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너무 순진하고 너무 바보 같아. 사실 줄 서기 문제는 애교 수준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수민과 함께 지하철에 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고 다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운 좋게도 우리는 자리를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앉으려 했는데 수민은 그 자리를 바라보더니 앉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왜 안 앉아? 너도 피곤하잖아. 그녀는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리를 찾고 있는 중년 여성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더 피곤해 보이네. 앉으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민, 너까지 그러면 우리 둘 다 서 있어야 하잖아. 하지만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점잖아. 더 힘든 사람이 먼저 앉아야 해.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프랑스에서는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내가 앉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뿐이고 배려보다는 개인의 편안함이 우선이 되는 사회죠. 하지만 수미는 그걸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내가 편한 것보다 남이 더 힘든지가 먼저인 거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이상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여전히 한국인들이 너무 순진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분명 수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착하기만 한 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순진해. 바보처럼 남만 챙기다가 손해만 보잖아. 수민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체가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도 현실에서는 중국과 비슷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겉으로는 질서를 지키는 척하지만 결국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나라일 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수민이 저에게 한국 여행을 권하더군요.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죠. 중국을 다녀왔는데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비슷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민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자신 있게 말하더군요. 말이 한국은 중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나라야. 내가 직접 가서 보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다를까? 하지만 왠지 수민이 하는 말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게다가 저는 원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어차피 새로운 곳을 가볼 계획이 있었으니 이번엔 한국을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 중국에서 겪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라서 자꾸만 인상을 쓸 수밖에 없었죠. 중국에서는 택시를 탈 때마다 바가지 요금을 씌우려 하고 시장에서는 가짜 물건을 비싼 값에 팔려 했습니다. 줄이란 개념도 없었고 심지어 새치기를 하면서도 뻔뻔하게 굴었어요. 대중교통에서도 서로 먼저 타려고 밀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남을 짓밟고서라도 올라타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혼란 속에서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잔뜩 경계를 했어요. 분명 여기서부터 한국의 혼란스러운 민낯이 드러날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부터 아수라장이 벌어질 거고 택시를 타려는 사람들로 인해 싸움이 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 있었어요. 그 누구도 서로를 밀치지 않았고 심지어 주변을 둘러보며 차례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분명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는 혼란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너무 다른 풍경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공항 시설은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케 했고 자동화 시스템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셀프 체크인 기계는 물론이고 공항 내 표지판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아시아의 공항이 맞아?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유럽에서도 대형 공항들은 시설이 좋지만 이렇게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친절하고 차분했으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본색이 드러날 거야. 그렇게 저는 짐을 찾고 한국에서 머물 숙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는 순간 저는 또다시 경계를 했어요. 프랑스에서도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고
중국에서는 아예 미터기를 조작하는 일이 흔했어요. 저는 택시를 타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GPS를 켰어요. 이번엔 절대 속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그런데 한국 택시는 이상했습니다. 기사는 미터기를 정확히 켜고 예상 요금을 미리 알려줬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이번엔 경로를 조작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택시는 제가 검색한 길 그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던 중 택시는 갑자기 원래 길에서 벗어나 우회하는 게 아니겠어요? 드디어 속임수를 쓰는구나. 저는 잽싸게 GPS를 확인했고 예상 경로에서 벗어난 걸 확인하자마자 기사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왜 길이 달라요? 이거 원래 길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저는 후회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들어서 손짓발짓으로 설명해야 했어요. 한국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사님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정체가 심해서 더 빠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최적의 경로를 추천해 주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한다고? 저는 다시 한번 GPS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상 도착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프랑스에서도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실시간 도로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한국은 택시 기사조차 이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도착할 때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택시를 타고 내릴 때 거스름 돈을 일부러 덜 주거나 카드 결제를 할 때 수수료를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상 요금보다 조금 적게 나온 거예요. 손님, 원래 예상보다 교통이 덜 막혀서 요금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가능해? 저는 멍한 상태로 택시에서 내렸어요. 제 예상과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한 저는 갈증이 느껴져서 근처 마트로 향했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쇼핑이었죠. 그런데 마트에서도 저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줄을 벗어나 앞으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서도 새치기가 시작되는군.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한국도 결국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화를 내려는 순간 옆에 있던 한국인이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기는 셀프 계산대예요. 저는 당황해서 다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일반 계산대와 셀프 계산대를 철저히 구분해서 줄을 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건 새치기가 아니었구나. 처음에는 그저 택시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충격이 이제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에서의 질서정연한 풍경, 정직한 택시기사, 마트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줄을 정확히 지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한국도 결국 본색을 드러낼 거야. 하지만 그런 저의 확신은 다음 날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숙소 근처의 유명한 관광지를 가보기로 한 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줄 맨 앞쪽에 서 있다가 갑자기 뒤쪽에 있던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를 부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건 새치기야. 저 남자가 할아버지를 앞으로 데려가서 먼저 타게 하려는 거잖아.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이 질서 있는 나라라고 착각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새치기가 벌어지는 걸 보면 한국도 프랑스나 중국과 다를 바 없는 곳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듯 새치기를 하려는 저 젊은 남성에게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줄을 제대로 서야죠. 당신이 그 할아버지를 앞으로 보냈다는 건 결국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정작 문제의 젊은 남성은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맨 뒤로 갈 겁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먼저 타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버스 앞쪽으로 안내한 뒤 정말로 줄 맨 뒤로 가서 다시 섰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순서를 버리고 맨 뒤로 간다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새치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먼저 배려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줄을 서면 무조건 내 차례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아무리 옆 사람이 힘들어 보이더라도 그건 각자의 몫일 뿐. 배려를 한다고 해서 내 순서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 젊은 남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차례를 포기하고 자연스럽게 줄 맨 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그 장면을 보고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그냥 한 사람의 개성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한국인들도 너무나도 익숙한 듯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새치기라고 화를 내지 않았고 누구도 그 남성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런 배려가 그냥 일상적인 문화구나.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저는 조용히 타서 빈자리를 찾았지만 이미 모든 좌석이 꽉 차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확실히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한국어로 어설프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제 다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발목 다쳤잖아요. 다친 사람 먼저 앉아야죠. 그제야 저는 버스에서 발목을 접지른 모습을 아주머니가 보고 계셨음을 알았습니다. 아, 괜찮아요. 전 젊어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아주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주변의 한국인 승객들까지 저를 보며 얼른 앉으라는 듯이 눈짓했어요. 결국 저는 얼떨결에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는 방금 전까지 줄을 지켜야 한다고 따졌는데 지금은 한국인들의 배려를 받고 있잖아. 저는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려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뿌리내린 하나의 문화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남을 배려한다고 하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내가 자리를 양보하면 다른 사람들은 고맙다고 하기보다 당연한 줄 알죠. 그래서 사람들은 배려를 잘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배려를 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배려를 이어갑니다. 자리를 양보하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자리에서 자리를 내어줍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문화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점점 한국이 혼란스러운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저는 좀처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예상 밖의 질서, 택시 기사들의 정직함,
마트에서의 철저한 줄 서기, 그리고 방금 전 버스에서 겪은 한국인들의 배려까지. 이건 단순히 몇몇 사람들이 친절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질서와 배려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그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남을 먼저 배려해야 할까요? 자신이 손해를 보는 걸 알면서도 왜 아무렇지 않게 양보하는 걸까요? 저는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제대로 줄을 서왔던 걸까? 사실 저는 한국에 온 이후로 사람들이 줄을 띄엄띄엄 서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마트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고 지하철에서도요. 처음에는 그게 어색해서 그냥 맨 앞 무리의 마지막 사람 뒤에 붙었어요. 그러면 줄 서는 게 맞겠거니 했죠. 하지만 이상한 건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제가 줄을 잘못 섰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같았으면 새치기를 했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요. 설마 내가 지금까지 계속 새치기를 했던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숙소로 돌아갔고 다음 날 저는 한국에서 가장 큰 부끄러움을 겪게 됩니다. 그날은 한국에 사는 프랑스 친구 클레르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클레르는 한국에서 몇 년째 거주하면서 한국 문화를 익힌 친구였죠. 우리는 유명한 닭갈비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나와 클레르를 만나러 식당으로 향했어요. 날씨는 적당히 선선했고 거리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식당 앞에 도착하자 클레르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마리, 여기야. 저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식당 앞에는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미 꽤 많았어요. 최소 15명 정도는 되어 보였죠. 그런데 흥미로웠던 건 사람들이 한 줄로 길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서너 명씩 작은 무리를 이루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대략 보니 4~5명씩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이렇게 형성된 무리들이 총 3팀 정도 있었어요. 즉 한 무리가 약 5명 정도이고 그 무리들이 차례대로 앞쪽에 서 있는 형식이었어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가장 앞쪽 무리의 마지막 사람, 즉 6번째 자리에 가서 섰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겠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클레르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여기 줄 꽤 길다. 근데 이렇게 무리지어 서는 거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거야? 클레르는 어딘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마치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듯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또 한 번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레르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마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줄 서는 거지. 한국에서는 이렇게 서는 거 아니야?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클레르는 믿기 힘들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 지금 새치기 한 거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말도 안 돼. 난 계속 이렇게 맨 앞 무리 뒤에 줄 섰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그러자 클레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성향이 강해. 너처럼 외국인이 줄을 잘못 서도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거야. 하지만 원래는 저기 맨 끝에서 서야 해.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계속 새치기를 했던 거야. 그제야 그동안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지하철역에서, 마트에서,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나는 항상 맨 앞 무리 뒤에 줄을 섰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누구도 저를 새치기 했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대로 줄을 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한국인들이 저를 배려해서 그냥 넘어간 것뿐이었어요. 순간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프랑스 같았으면 새치기를 한 순간 바로 욕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중국 같았으면 밀쳐내거나 아예 싸움이 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참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저를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짓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태껏 저는 한국에서 질서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한국인들이 저를 배려하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나라에서는 줄을 서는 것조차 배려의 문화가 포함된다는 걸.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설 때 조금만 틈이 있어도 새치기를 하려 해요. 그래서 최대한 앞사람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간격을 두고 줄을 서도 아무도 새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한국의 질서를 깨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클레르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한국 사람들은 너를 탓하지 않을 거야.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저는 그 말에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에서 지낸 며칠 동안 줄을 설 때마다 나는 질서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한국인들의 배려 덕분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거였어요. 그들은 제가 외국인이라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아줬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한국도 결국 중국과 다르지 않겠지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클레르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당황했어.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줄을 이렇게까지 지켜야 해.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여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한국에서는 질서를 지키는 게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이라는 걸. 그럼 한국에서는 내가 줄을 잘못 서도 사람들이 그냥 참아줬던 거야?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이 실수해도 웬만하면 모른 척해. 특히 외국인이면 더 그래. 너도 알다시피 프랑스에서는 조금이라도 새치기 하면 바로 욕이 날아오잖아. 근데 한국에서는 실수로 새치기를 해도 사람들이 먼저 배려하려고 해. 내가 한국에서 며칠 동안 문제없이 지낸 것도 내가 완벽하게 질서를 지켜서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내 실수를 이해하고 배려해줬기 때문이야. 순간 프랑스의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만약 누군가 줄을 잘못 서거나 실수를 하면 바로 사람들이 화를 내고 따집니다. 새치기라도 하면 욕설은 기본이고 심지어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은 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느끼면 가차없이 반응하죠. 반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고 새치기를 해도 오히려 실수일 거라고 이해해줍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줄을 서다가 새치기를 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물론 고의적으로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지. 하지만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외국인은 한국의 질서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대신 자연스럽게 배려해주면서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거지.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클레르, 솔직히 말하면 좀 부끄러워. 저는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줬는데 저는 그걸 알지도 못한 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이 배려하는 걸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진짜 바보는 저였습니다. 클레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한국을 알면 알수록 이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깨닫게 돼. 나도 이제는 줄을 설 때 조금 떨어져서 서고 버스를 탈 때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해. 그리고 신기한 건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손해본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카페에서 만난 교환학생 수민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수민도 프랑스에서 그대로 겪었을 거예요. 아마도 수민은 주를 양보하고 남을 배려할 때마다 왜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수민을 보며 답답하고 바보라고 생각했었죠.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배려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배려가 당연한 문화였고 누구도 그걸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나라가 단순히 질서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가장 성숙한 사회 중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